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이제 서울병원 재활학과 이유경이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의 일부를 또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활운동의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상지운동, 그러니까 우리 팔을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하지운동,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균형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체간 운동이랑 조금 맞물려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밸런스를 잡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중요해서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메리칸 스트로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뇌졸중 학회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재활 운동의 기본을 클릭을 하면은 맨 앞에 앞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넘어진 후에 일어나는 방법을 뇌졸중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생존자가 이제 넘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거의 6개월 안에 73%가 퇴원 후에 처음에 6개월 동안 넘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졌을 때 내가 혼자 바닥에서 일어나 앉는 연습을 가장 먼저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이 보통은 한쪽이 마비가 오는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쪽 오른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왼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양쪽이 간혹가다 있기는 하지만 한쪽이 이제 마비가 됐다는 걸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지금 여기 계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이 이제 정상인 쪽이고 오른쪽이 약간 이제 장애가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왼쪽이 에다가 이제 의자를 놓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네발 기기 자세를 해서 엎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상인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힘이 충분한 쪽으로 의자를 짚고 나서 일어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그 다리로 지탱을 하고 의자를 괜찮은 쪽 손으로 지탱을 하고 반대 다리를 이제 끌어올려서 의자에 앉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건 모든 재활운동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뭐 지팡이가 됐든 워커가 됐든 보조기구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끔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것이 다른 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겠고,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중단을 하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을 유지하고 숨을 굳이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는 반드시 의사라든지 물리치료사랑 상담을 해서 안전하게 운동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팔이 좀 힘이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마비가 된 어깨 쪽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예를 들면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왼쪽이 마비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 운동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테라밴드 같은 거를 오른쪽 손에 놓고 이렇게 어깨 넓이로 다리를 이제 벌리고 이렇게 굽히고 눕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정상인 쪽은 테라밴드를 한 손으로 지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비가 된 팔은 이렇게 테라밴드를 위로 쭉 올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릴 때 가장 키포인트는 팔꿈치가 편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펴진 상태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서 이게 땅에 닿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어깨 범위가 완전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되고, 이것을 10에서 12회 정도 반복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를 한 세트로 해서 10에서 12회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쉬운 운동인데 이제 도구가 필요 없고요. 누운 자세에서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바로 위에 천장을 보고 누워가지고 내가 안 좋은 팔을 위로 쭉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한쪽 팔만 올리게 됩니다. 그런 자세에서 이제 주먹을 쥐고 어깨를 이렇게 천장을 펀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펀치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리듯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밀어 올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어깨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근육에 피로가 올 때까지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이걸 한 세트로 해서 한 20번 정도 시행하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잡기 운동인데 이 잡기 운동은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목 근육을 모두 사용하게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은 자세로 내가 팔을 이렇게 받친 자세에서 그러니까 책상에 팔을 받치고 물건을 잡듯이 이렇게 쫙 펴는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펼 때 그냥 대충 피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쫙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펴주게 되고 이것을 총 20회 반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까지를 한 세트로 해서 20회를 반복하면 어깨와 팔꿈치랑 손목의 근육 운동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꿈치 펴기와 굽히기 운동입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 오른팔이 마비가 있는 환자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른쪽 여기 팔꿈치 살짝 위쪽에 수건을 말아서 올린 다음에 눕게 됩니다. 그 자세에서 팔꿈치를 이제 펴고 굽히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손이 몸통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팔꿈치 굽힘 운동의 의미가 크게 없고 손이 이제 몸통 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따라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깨가 바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들어 올려지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어깨가 바닥을 유지하고 손이 몸통 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이것을 한 20에서 25회 정도 반복을 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종이 구기고 펴기 운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깨 근육도 좀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손의 미세 운동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손을 사용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마비라고 해도 왼손 오른손 같이 사용해가지고 종이 구기고 펴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포인트가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의 힘으로 이용해서 어깨는 살짝 내린 상태에서 종이를 구기고 다시 펴는 운동까지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약간 스트레칭 개념의 운동들이 좀 나올 텐데요. 손목을 잡고 팔을 올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자세는 건강한 팔,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은 팔로 마비된 쪽에 손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강한 팔로 다른 쪽 팔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위로 쭉 올려주시고 이때 팔꿈치를 펴고 귀에 붙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을 자가로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목과 손가락 신전 운동인데 시작할 때는 두 손을 이제 깍지를 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좋은 손, 건강한 손으로 마비된 쪽에 손바닥을 밀면서 손을 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가락 구부리기 운동인데 처음에 이제 손바닥이 보일 수 있게 책상 위에 놓고 건강한 손으로는 이제 손으로 다른 쪽의 손목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비된 쪽에 손가락을 최대한 구부리는 연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다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걷기에 조금 필요한 무릎 동작의 제어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왼쪽이 예를 들어서 저분이 이제 마비가 있다고 했을 때 저렇게 눕는 건데 마비가 된 쪽, 내가 좀 좋지 않은 쪽이 위로 올라가게 옆으로 눕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포인트가 고관절이 이렇게 약간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힘이 완전하지가 않으면은 고관절 위치가 좀 변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고관절이 여기 이쪽에 이제 엉덩이 쪽에 높이는 변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펴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한 15에서 20회 반복하고 만약에 좀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엉덩이가 더 이상 수평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걸을 때도 발목이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발목 스트레칭 운동을 권장을 드리는데 의자라든지 아니면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물체가 있을 경우에 그 물체를 이제 받치고 보시면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발목을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 건데 반대쪽 무릎은 구부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쪽에 무릎은 쭉 편 상태에서 이제 발꿈치가 땅에 닿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은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발끝이 닿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발이 밖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이 밖으로 돌아가지는 않게 해주시고 다만 내가 너무 이제 아프거나 통증은 참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을 때는 발끝이 닿게 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이제 내가 오른쪽 마비라고 하더라도 왼쪽 오른쪽 다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좋지만 최대 1분 정도까지 버텨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과 체중 이동 및 적절한 걷기 기술을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눕는데 그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구부린 상태로 눕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엉덩이를 들게 됩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팔로 받친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이런 상태에서 골반을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을 이제 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을 벌려야 좀 안정성이 유지가 돼서 팔을 좀 벌리고 그런 다음에 골반을 요 든 상태로 이렇게 골반을 올린 상태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계속 골반 높이를 양측을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양옆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엉덩이와 무릎의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런 경우에도 아까 이제 마비된 쪽의 다리가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왼쪽이 마비가 되신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그래서 반대쪽 다리는 이렇게 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로 고관절을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랑 고관절을 쭉 굽히면서 앞으로 나와서 이게 땅을 한번 닿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약 한 15에서 2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무릎의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엉덩이와 무릎의 근력 강화 훈련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오른쪽이 이제 마비가 있을 때를 가정해서 만든 것인데 일단 누운 다음에 내가 원하는 쪽에 다리를 무릎을 굽히고 눕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발꿈치를 바닥에 닿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발꿈치를 이제 땅에 댄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게 됩니다. 더 굽히게 되고 이후 다시 무릎을 쭉 펼 수 있게 완전히 펼 수 있게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에서 25회 정도 반복하면 무릎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걷기에 도움이 되고 엉덩이 근육의 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런 경우 이제 왼쪽으로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쭉 굽혀가지고 이게 반대다리가 이쪽으로 크로스해서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게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해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다리 근력을 강화시키고 이것은 이제 걷기랑 지구력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잡지 않고 하지만 뇌졸중 있으신 환자분들은 꼭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뭔가 잡을 거를 하나 마련을 하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을 하는 게 좋겠고 이제 이렇게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굽힐 때 무릎이 발끝을 가리지 않게 무릎이 발끝을 가리지 않게 좀 발끝이 좀 더 앞에 있게 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훈련을 하려면은 이제 간혹가다 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훈련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15에서 2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편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계란 깨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로 무릎 아래 이렇게 수건을 말아놓고 수건을 누르면서 수건을 이렇게 쭉 누르는 그럼 이제 펴는 힘이 발생을 하면서 무릎 편근이 강화가 될 텐데 이제 환자분들께 보통 말씀드릴 때는 아래 계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머리로 상상을 하는 거죠. 계란을 깬다고 생각하고 누르세요 하면은 잘 하셔서 계란 깨기 운동이라고 하고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가락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는데 발가락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운동하기가 쉬운 그런 근육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점토나 찰흙 같은 거를 주무르는 운동들을 하면은 발가락 근력도 같이 강화가 되는데 앉은 상태에서 발 밑에 이렇게 점토 같은 거를나 찰흙 이런 거를 두고서 발가락으로 이걸 이제 구부리고 펴기 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호기심도 생길 수가 있고 좀 재밌게 할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근력 강화를 위해서 수건 짚기 운동도 이제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쭉 편 상태로 깔아놓고 앉은 상태에서 발 밑에 종이나 뭐 수건을 이용해서 발가락 이렇게 구부리기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또 펴는 훈련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게 너무 쉽다 한다면은 여기다 이제 모래주머니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고 이렇게 다시 쭉 펴서 깐 다음에 이걸 구부리는 훈련을 하면 이것까지 끌어와야 되니까 더 큰 힘을 줄 수가 있고 저항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이랑 뭐 콩 옮기기 운동 같은 발가락으로 이렇게 콩을 주워 담기, 구슬을 주워 담기 이거는 이제 근력에 따라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가락으로 연필 잡고 글씨 따라쓰기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앉은 자세에서 연필이나 펜 같은 걸 꽂아서 이제 집은 다음에 발가락을 구부리고 엄지 발가락 끝을 이용해서 준비된 선을 뭐 우리나라 뭐 이런 거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면은 발가락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밴드를 이용한 발목 강화 운동인데 내가 이제 좀 근력 강화하고 싶은 쪽에 발목 쪽으로 이렇게 테라밴드를 두고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래로 내릴 때는 내가 손에 이렇게 테라밴드를 쥐고 할 수가 있겠고 내가 이제 올리는 훈련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뭔가 이 테라밴드를 잡아줄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발바닥 굽히기랑 발등 쪽으로 굽히는 훈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쪽 벌리기 할 때는 내가 괜찮은 발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쪽으로 당겨주는 훈련을 하고 가쪽 벌리기 할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좀 더 저항을 주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미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동작을 한 3초 정도 유지하고 각각 한 15회에서 3세트 정도 시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골프공을 이용한 발바닥 마사지도 해볼 수가 있는데 골프공과 같은 단단한 공을 발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앞뒤 좌우로 이동하면서 이게 마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같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균형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재활의학과에 오게 되면은 동적 체중 이동 연습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체중 이동 그리고 균형, 밸런스 유지하는 데 좋은 운동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은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안 된다고 제가 해놓은 건데 그냥 그러니까 이쪽이 길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짧아진 상태로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길어질 수 있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고 기울이는 쪽 허리가 길어지고 반대쪽 허리는 오히려 짧아질 수 있게 체중 이동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반복을 해서 이게 어느 쪽을 다쳤든지 양쪽으로 이제 같이 이동을 해서 해주시면 좋고 20에서 30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몸이 고개랑 같이 이렇게 어깨가 쏠려가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걷기를 위한 균형 체중 이동 제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인데 일단은 무릎과 양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이렇게 엎드려 주시면 됩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왼쪽 팔에 처음에 체중을 싣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고관절, 그러니까 반대죠. 왼쪽 팔에서 오른쪽 고관절로 서서히 체중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고 이번에는 다시 이제 왼쪽 팔로 체중 이동을 다시 하면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오른팔은 안 했으니까 오른쪽 팔에서 왼쪽 고관절로 서서히 또 체중을 실으면서 이동을 하고 다시 오른쪽 팔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연습입니다. 이거를 한 10에서 15회, 이게 한 세트가 양쪽이기 때문에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기 기본 균형 운동인데 이게 아까 처음
처음부터 계속 안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잡을 게 있는 환경에서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똑바로 선 다음에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이거를 한 30에서 60초 동안 가만히 서 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가만히 서 있는 건 이제 또 쉬울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눈을 감아가지고 눈을 감으면은 균형 잡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아서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한 번에 30에서 60초 정도 유지하는 거를 양쪽으로 반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건 이제 한발서기 훈련인데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거 넘어져도 좀 지지가 가능한 환경에서 처음에는 시행을 하시고 이렇게 선 상태에서 무릎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30에서 60초 정도 한 발을 든 자세를 유지하게 되고 만약에 이걸 정말 잘한다 하시면 또 눈을 감아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고 어느 쪽 다리를 다쳤든 양쪽으로 시행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볼을 활용한 운동인데 집에 혹시나 이렇게 볼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걸 준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척추 움직임에도 좀 도움이 돼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그 공을 놓은 다음에 공에다 체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팔을 최대한 이렇게 앞으로 처음에는 뻗게 됩니다. 이때 이제 포인트는 공에 체중을 싣는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체중을 이동을 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체중을 실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을 양옆으로 이렇게 같이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한 세트가 되겠고 이거를 양쪽으로 8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뇌졸증 학회에서 나온 뇌졸증 재활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은 가능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이제 병원 도착도 빨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활 치료 강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처음에 이제 조금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고사항으로는 여러 치료 방법들을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된다.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몇몇 가지 운동들은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됐을 때도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또는 완전 마비된 상태에서 못 시행하는 운동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개별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인디비주얼라이즈드하게 권유를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분마다 이제 개별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도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목표가 이제 바이올린을 잘 켜는 것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지하철을 민첩성 있게 뛰어가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잘 타고 다니는 게 목표이신 분도 있고 또는 학교가 언덕에 있는데 언덕을 잘 걸어 올라가서 겨울에도 넘어지지 않게 다니는 게 목표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골 오리엔티드 트리트먼트를 하는 재활학과이기 때문에 환자 목표를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자 보호자랑 같이 참여를 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인 건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케이스 바이 그러니까 환자마다 다르고 각 그 질병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 원칙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동일하지만 환자마다 할 수 있는 운동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재활 운동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바로 나가시면은 바로 앞에 지하 2층에 재활치료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넓고 쾌적한 재활치료실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 다니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많이 뵀는데요. 여기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재활치료실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재활의학과 교수님들, 그다음에 치료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재활의학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장은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없으시면은 다음 강의 방사선 종양학과 박영희 교수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